아침. 이제 희뿌연 새벽 안개에 덮인 남산을 볼 날도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 안개 시정 거리가 짧았은지 남산조차도 보이질 않군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사 아침의 전직 변호사입니다. 세상은 참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좋은 사람 절반, 나쁜 사람 절반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악인은 언제나 교활한 눈빛을 하고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늘 상대방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거짓이 생존수인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명제상인 디젤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엔 순수한 거짓말, 지독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그러고 보니 엉터리 통계를 내는 고위 관료들도 악인인 셈입니다. 지독한 거짓말은 누가 가장 많이 할까요? 아마도 정치인일 겁니다. 4월 1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는 이른바 개혁공천으로 내분이 벌어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되어서 세인을 놀라게 한 문병호 의원을 연결합니다. 2부에서는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량으로 보아 과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지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3부에서는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자격 회복과 관련해서 미니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신계륜 협회장을 연결합니다. 4부는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를 진행합니다. 저는 저기 출발사 지금 출발합니다. 김영숙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름이지만 영숙님, 퇴원 잘하셨죠? 삼성화재에겐 소중한 고객님. 당신의 걱정이 무엇이든 삼성화재 RC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당신 가까이 삼성화재.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가입 문의 101로, 설치 관리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 LG U+.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주요 뉴스를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헤드라인이 확연하게 갈리는군요. 네, 그렇긴 한데 남재준 국정원장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3분 사과로 빠져나간 남재준 국정원장, 삼진 아웃, 남재준의 또 셀프 개혁 맡겼다. 사과로 매듭 짓는 국정원장 유임. 이 세 가지 언론이 이렇게 지금 있고요. 또 핫피스, 뜨거운 평화라 그러죠. 핫피스 시대 미국의 굴욕,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최악의 버그 H의 공포. 이 H는 핫 블리드를 얘기합니다. 한국은 해킹 무방비 상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참 국정원 사건, 어제 근대 대통령까지 이제 사과를 하게 됐는데, 이 다른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재준 원장 이 바꾸자 이런 요구가 자꾸 일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또 이 검찰총장까지 모두 이 환골 탈퇴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내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들은 일제히 남재준 원장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고, 이 남재준 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 그것도 잠시 제출을 미뤘는데 다시 제출할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질론이 한 차례 불거졌던 새누리당 내에서도 경질 요구가 조금 여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남재준 원장이 사의를 밝혔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결국 사과에서는 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초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에 자신의 거취를 고민을 했다 그러고 청와대에도 그만두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업무를 계속 챙겨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북한 변수도 있고 한반도 정세가 좀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이 정보당국 수장을 교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가 통일대방론 같은 이 현 정부의 그 대북 관련한 어젠더 그 기획 또 실행에도 그 남재준 원장이 깊이 관여를 해와서 그런 점도 함께 고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집권 2년차의 추진 동력을 한참 이제 가속시켜야 될 시기에 그렇죠. 또 국정원장 새로 바꾸면 좀 영향을 받겠죠. 발목을 이제 잡힐까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남재준 원장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이 아주 두텁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네요. 네, 주로 뭐 새누리당 쪽에서 그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미 한 달 전쯤에 뭐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 원장 교체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그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또 새누리당 한 핵심 의원도 최근에 이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은 뭐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얘기로 봐서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사건 그 수사하는 단계부터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 작품이다. 이런 설도 또 이 여권을 통해서 전해져 나오고 있네요. 예, 이번 또 김기춘 실장까지 또 언급이 되는군요. 네. 이 잠시 후에 저희들이 이제 문병호 의원을 인터뷰를 할 텐데 문병호 의원이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 지냈죠. 예, 내용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일 간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가 열리죠. 네. 이 사실은 국정원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게 그 오늘 헤드라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 휘발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이상덕 외교부 동부가 국장하고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동아시아 대항주 국장이 우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납니다. 이 첫 협의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 그동안 그 일본 쪽에서는 이 양자 협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 왔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어쨌든 그 위안부 문제만으로 이 한일 간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되려면 결국 일본이 진정성의 관건일 텐데 이 외부에서 보는 시선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뭐 특별한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에 그 협의를 통해서 뭐 도출이 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협의를 좀 정례화하고 이런 관계를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입니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이제 진정성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내놓느냐 이것이 이제 그 협의의 그 운명을 결정할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반면에 일본이 이번 협의를 그 일회성으로 그 넘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또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예. 한일 군사정보 교류 문제도 진전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이제 추진을 했다가 국내 여론이 이제 반대가 심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는 그런 그 사안인데요. 지금 한미 양국이 그 15일, 18일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통합국방협의체하고 안보 토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핵심 의제가 군사정보 교류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시 좀 강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정보보호 협정 대신에 이거를 이제 양해각서 형태로 바꾸고 미국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방안이 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하면서 뒤늦게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개혁공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기초선거 공천권을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가져가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 와중에 안철수 공동대표는 비서실장의 재선인 문병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장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인선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벌써부터 친안철수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병호 의원을 연결해서 공천 갈등의 문제와 함께 지방선거 전략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할 때는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20% 이상 격차가 나면 경선에서 배제한다. 이런 규칙으로 송영길 시장이 단일 후보가 되는데 이 현역 프리미엄이 한 20%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당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역시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현역하고 상대해서 20% 안에 들어가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새정치라면 역시 새로운 도전자의 기회를 주는 게 새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그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래서 저는 승복을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 뒤에 지금 어제 빅뉴스가 나왔어요. 이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에 우리 문 의원님이 임명이 되는데 언론에서 의외의 인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선인데다가 이 나이도 우리 문 의원님께서 안 대표보다 한 3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하해야 할 일인지 당을 위한 희생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안 대표님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합당되기 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예. 합당된 후에 이제 그룹으로 식사를 한 2번 했고 또 제가 잠깐 한번 따로 뵙고 했었는데 저도 실제로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안 대표님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당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대표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문병호 의원님이 변호사이신 이제 법률가인데다가 그냥 재선도 아니고 사실 징검다리 재선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안철수 대표의 일정을 짜는 그런 지금 군번은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언론의 평가가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의 위상을 위한 인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안철수 대표께서 이제 아무래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당내 사정 어둡기 때문에 좀 당 사정도 잘 알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데 좀 경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마 재선 원자는 누구를 고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초선 재선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차피 우리 당에는 유력 후보들이 다 초선 아닙니까? 문재인 후보님도 초선이고 그렇군요. 우리 안철수 대표도 초선이고 해서 초재선 그런 거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이제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안철수 대표님이 지금 당 대표시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2007년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최초로 탈당했던 이 그룹이 바로 민생쇄신 모임 멤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무렵에도 이제 정치 평론을 다른 방송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잘 아는데 이 그분들 다음에 뒤따라 나온 것이 바로 김한길계 아닙니까? 예, 그런데 특히 민생쇄신 모임은 18대 총선에서 거의 다 낙선을 했다가 19대 이제 3분이 복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문 의원님이시고. 근데 이번에 이 민생쇄신 모임이 전부 다 당의 전면에 나섰어요. 이 친정배 전 의원이 기초단체장 자격심사위원장을 맡고 우리 문 의원님은 비서실장을 맡고 또 최재천 의원도 당직을 맡고 그래서 당의 신주류가 되었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지금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사실 천정배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민생쇄신 모임은 정치 혁신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탈개파적인 그런 그 모임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대권 후보로서 이제 정말 당내 큰 부주들에 속하지 않고 개파를 탈피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정치 혁신을 주장하는 모임이 있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사실 이제 비주류로서 계속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당에 좀 신주류랄까요? 그렇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대체로 개혁선들이 강하고 또 기득권 포기나 개파 탈피를 주장하기 때문에 당에 저는 새정치에 상당히 맞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당기게 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007년도에는 이 야권에서 강경파로 이 민생 쇄신 모임이 알려졌는데 요사이는 거꾸로 온건파가 됐어요. 예, 어떻습니까? 저희는 지금도 개혁에 있어서 강경파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외유 내강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겉보기는 좀 엉건하게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 민생 문제나 또 우리 서민 경제 또 중소기업 살리기 이런 데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동안 안철수 공동대표가 새 정치를 늘 말을 해왔는데 실체가 없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이 철회되면서 이제 약속 지키는 정치 이것도 주장을 못하게 됐는데 문 의원님께서 어제 새 정치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안철수 그 대표와 얘기를 해보니까 새 정치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인천시장 선거 나간 이유 중에 하나도 새 정치를 실천해보자 그런 취지로 나간 거거든요. 예. 또 제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흔쾌하게 수락한 것도 새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그러한 상징성 있는 분과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역시 제가 판단할 새 정치라는 거는 이제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다. 예. 또 서민 경제를 해결하는 정치다. 또 소통을 강화하는 정치다. 이런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와 공감을 했고요. 안철수 대표님도 무엇보다도 역시 이제 민생 중심, 예.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새 정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제 정치 이슈를 민생 중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을 두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통을 강화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이 새 정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리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민생과 소통이 새 정치라고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기초연금법부터 시작했어요. 이 지방선거에서 특히 기초연금법이 처리되지 못한 것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역풍이 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보다는 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좀 더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게 저희 지금 상당한 딜레마고 하나 이제 어려운 프레임입니다. 사실은 기초연금 문제도 그 국민연금과 연계시킨 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저희는 사실 저희가 옳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또 정확한 판단인데 문제는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우리 유권자들이나 또 어르신들은 자관 7월 1일부터 20만 원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당이 결국 이제 옳은 걸 주장했던 어쨌든 간에 결국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7월 1일부터 20만 원씩 지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실제 그런 공격에서 저희가 조금 지금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내에서도 일단은 7월 1일부터 20만 원씩 드리는 거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 논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상당히 있고요. 예. 좀 그 문제에 상당히 저희도 전략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정치 어렵다. 옳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유권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봤을 때 또 어떤 점을 선호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당이 개혁공천을 내세웠는데 여기저기 파열음이 많이 들립니다. 이 광역단체장 경우 이 경기도는 경기규칙 때문에 싸우다가 근근히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안철수 대표 쪽 윤장현 후보에게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 줄세우기 논란이 벌어졌거든요. 이용수 후보는 일종의 전략공천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반발이 아주 심하고 심지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경선 룰이나 경선 과정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선이라는 것은 좀 시끄러워야 되고요. 파열도 있어야 되고. 원래 시끄러운 겁니까?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새정치연합의 경선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거는요. 예. 의원들께서 어떤 줄 세우기나 또 무슨 당대표들의 의중을 반영한 게 절대 아니고요. 광주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새정치에는 좀 더 새로운 인물이 당선되는 게 옳다. 예. 그래서 뭔가 좀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순수한
열정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 전력 공천은 저는 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선을 할 걸로 보고 있고 경선을 한다면 결국은 유권자들의 범주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국회의원들이 또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뭐 지역 주민들도 국회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국회의원 당신 어떤 생각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의견을 밝히는 것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거는 선택의 문제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새정치에 맞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이용섭 후보나 강훈태 시장은 졸지에 헌정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분은 이제 뭐 장관도 하셨고 또 국회의원도 예. 여러 번 하셨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신 분들이고요. 이제 윤장현 후보라는 분은 이제 새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정치에는 새로운 분 맞다 그런 아마 판단에서 광주 지역 의원님께서 판단해서 발표한 걸 알고 있고요. 다른 아마 의도는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기초단체장 자격 심사를 중앙당이 이제 맡겠다는 건데 지금 이게 전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혁공천이란 이런 말에 안철수 대표 쪽 인사들을 배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항상 뭐 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해정치를 하려면 이 새로운 시각으로 또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의 시각으로 자꾸 보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혁공천 하려는 거는 정말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이 새로 합당을 해서 이번 선거 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함에 있어서 정말 그 정보가 있거나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을 좀 정확히 걸러내서 이 정당이 해야 되는 기능, 소위 말해서 후보자를 한번 필터링하고 후보자를 검증하는 절차를 정확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또 요구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제 시도당에 맡겨놓으면 조금 아무래도 통일적으로 안 되고 조금 또 색깔이 좀 희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도 던지고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향하는 바가 뭐다는 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거기서 일단은 그 기초적인 점만 그 걸르고 나머지는 다 또 시도당에 또 내려보내서 시도당에서 상당 부분 공천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장에 친노인사가 많지 않습니까? 현역 기초단체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시도당 맡고 있는 분들부터 심지어 오양식 서울위원장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경 비판을 하고 시도당 언론에서는 그렇게 또 친노 비노 자꾸 그렇게 보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 친노냐 비노냐는 전혀 그 판단 기준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근데 자꾸 이제 언론이나 정치에 오래 계시던 분들은 과거의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제 그걸 개파 시각을 바라보는데 결코 친노 비노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건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런데 지금 자격심사 기준을 보면요, 이 민주적 절차나 새정치의 가치를 해치는 후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주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 점은 또 이 법률가시니까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오해도 생길 수 있지만요. 그러나 또 그 기준 자체가 틀린 기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형식적인 기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민주주의 절차라든가 또 당에 대한 기여 정체성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엄격하게 운영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전정배 위원장도 제가 평소에 자주 뵙지만은 다른 개파적인 시각으로 할 뿐도 아니고 또 지금 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한가하게 지금 개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어제 의원총회에서 참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 당 지도부가 통합 과정에서부터 기초공천 폐지 재결정 문제 그리고 이번에 기초공천권 행사 문제까지 당 소속 의원들과 동떨어져서 이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네네. 들더군요. 어떻습니까? 그 지적은 이런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의원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거 인정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지금 저희가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한 지가 이제 한 달 남짓 됐거든요. 예. 그리고 선거가 지금 불과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지금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의원님들이나 또 당내 여러 가지 조직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맞지만은 워낙 지금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좀 이끌고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렇지만은 그동안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해서 당 지도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아마 조금 그런 이제 좀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당 지도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소통을 또 강화할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예. 시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조금은 또 의원님들도 지도부의 어떤 적극적인 앞장서서 이슈를 주도하고 일을 하는 것을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끝으로 제가 이걸 꼭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국정원 어제 원장 그리고 나가서 네네.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이 서울시 네네. 간첩 사건 증거 조작과 관련해서요. 그런데 우리 문 의원님께서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예. 예, 어제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원장의 사과 이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좀 미흡하다고 봐야죠. 일단은 예. 대통령 사과하신 거 잘 하셨는데요. 저는 남재준 원장님은 이번에 사퇴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도 작년에도 너무 논란만 일으켰고 국정원이 뒤에서 눈에 안 보이기를 해서 자꾸 전면에 나서서 일한 것도 잘못됐고 또 이번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은 정말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고요. 이런 문제에 네.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보고 대통령도 그런 결단을 못한 것은 정말 아쉽고요. 예. 우리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 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계속 촉구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어제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죠.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의 최적화는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건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있어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0분 10초 되고 있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Love you, love you, love you 지금 섞어봐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이리 예뻤나요 Love you, love you, love you 블론딩을 해봐요 요래 Love you라는 요거트에 흠뻑 빠져버렸어 프리미엄 블렌딩 요거트. 행복을 가득 담은 요거트 Love You. 서울우유.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에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국제뉴스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소요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이 내전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국제 경제가 요동치고 있네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를 두고 유럽연합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확대가 가시화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 텍사스단 원유가 14일 지난 3월 3일 이래 가장 높은 가격인 배럴당 104.05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 북해산 브렌트유도 이날 런던 선물시장에서 1.57달러 오른 배럴당 108.9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6월물 금 국제 거래가 역시 지난 3주 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도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9.5%로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의 가치는 올해 들어서만 약 38%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이 단단히 대치 중인데 흑해에서는 러시아 전투기가 미 해군 구축함에 대해서 도발성 비행을 했죠.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24한대가 지난 12일 저녁 흑해 공해상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구축함 도널드 쿡 주변을 위협하듯이 저공 비행한 사실이 미 국방부에 의해서 14일 공개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도널드 쿡이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약 90분 동안 고도상 해상 150m 지점까지 12차례나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자칫하면 양국 군 간의 충돌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행위가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러시아 동부 주요 도시에서 관광서를 점거하고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세력 뒤에 러시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맞대응을 불사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해상 150m까지 전투기를 비행시켰다면 러시아 전투기 조종사들 기술 정말 좋군요.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 검증을 위한 경위 확인 작업을 이번 국회 회견에 이르면 6월 중순 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죠.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의 검증을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6월 22일까지고요.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여름에는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검증 과정은 비공개로 하지만 국회 요구가 있으면 검증 결과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 검증을 두고 한국이 강력 반발하자 고노다마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부 답변서를 내각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정권은 다마 작성, 발표 과정을 검증하겠다 이런 방침은 바꾸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고노다마를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4층.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이 수도권 중심부로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말 월세 세입자에게 지원을 늘려서 이 월세 한 달치를 세금에서 돌려받게 하고 그래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그 뒤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난을 피해서 주택 거래량이 석 달째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주택 거래량은 89,394건으로 전년 대비 34.2% 늘어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4.1%, 지방이 14.1% 늘어났고요. 서울만 보면 66.6% 늘어나는 가운데 강남 3구는 51%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KB부동산팀 박합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말 이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에 이 전세가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전반적인 그 시장 자체에서는 현재 그 실수요자 위주로 전세난에 따라서 이제 매수 전환에 그 관심을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매칭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이 부족한 게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기존의 그 전세 물량을 전세로 주다가 순수 월세죠. 순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이런 경향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반적인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난으로 매수세로 그렇게 크게 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전세난이 좀 가중된다고 보고, 전세난은 이제 소형 아파트나 이런 그 소형주택 위주에서 중대형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매수세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그래도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선지 주택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제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단기적인 현상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이제 전반적인 거래량은 그 실수요자 위주로는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지금 저가 급매물 위주의 관심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역시 이제 이런 그 급매물 수준의 물건은 이미 시장에서 거의 다 거래가 돼서 소화가 됐다고 보고요. 이런 이제 급매물은 시장 가격 대비 대략 한 10% 정도 싼 그 물건을 말하는데, 이런 물건을 찾아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분양시장이나 경매시장 쪽으로 이런 그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시장이 이제 다소 또 상당 부분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그래도 관심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의 그런 그 매수세는 주춤하는 그런 그 대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그런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 대한 후폭풍이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6월 그 법안 처리까지는 대기 관망세가 일부 이제 주류를 이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6월까지는 이제 대기 관망세가 좀 많을 것이다. 그러면 일각에서 말하다시피 급매물이나 재건축 호재 때문에 지금 부동산 이 거래가 늘어났다. 이건 아니군요. 일부 이제 급매물은 상당 부분 소화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급매물 측면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이게 거래 그 계약을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60일이라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이제 3월 말입니다만 어찌 보면 1, 2월에 일어난 그런 물건도 상당 부분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재건축 시장은 이제 연초에 그 재건축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내용이 폐지되면서 기대치가 이제 상당 부분 높아졌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재건축 사업 진행이라든가
또 이제 건축 심의 이런 것들 문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다소 이제 관망세를 보이는 이런 상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건축 시장에서도 다소 이런 분위기는 거래 정체로 다 나타난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가장 늘어난 곳이 역시 이제 버블 세븐 지역인데요. 이 강남 3구에다가 목동, 분당, 휴지, 평촌 이거 합한 지역 아닙니까? 네네. 예. 그쪽으로 수요자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지역 그 버블 세븐 지역 평균 집값이 그동안에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과거 피크 때는 2007년 때는 2,161만 원, 평당 2,161만 원인데 현재 1,704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래서 몰려든다는데 어떤 의견이 있어요? 우선 이제 그 버블 세븐이라고 하는 지역들의 가격 하락률은 일반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0%요? 네네네. 예, 예.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반등은 나름대로는 이제 나타났다고 보고 저는 지금 강남을 비롯한 지금 말씀하셨던 분당이나 이런 지역들은 30%에서 이제 대략 떨어진 시점에서 바닥에서 다시 한 10% 정도를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점 대비 지금 한 20% 정도 하락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강남은 작년 그 하반기부터 재건축 시장에 대한 그런 그 분양 열기가 좀 나타났었고요. 그만큼 이런 이제 고가 중대형 이런 재건축에 대해서도 부자들도 이제 실수요 위주의 그런 관심을 보였다는 측면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판교의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입주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런 산업 인력 수요가 이제 분당까지 진입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당 자체의 그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수요가 반영이 되면서 이게 이제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이 이제 실시가 다 가능한데요. 이 부분도 이제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2010년 이후에 중대형 아파트 물량이 매우 급감했습니다. 이 수요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 이번에 그런데 분양 시장을 보면 중대형 아파트들이 최근 잇따라 양호한 청약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 반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선 중대형 물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줄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시장에서도 기존의 조합원들도 이제 중대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중소형 물량 위주로 집중적으로 물량을 내고 있어서 기존에 이제 상대적으로 물량이 좀 줄어든 이런 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기존의 그 부자들도 이 중대형 물량에 대해서 평형을 줄이는 일종의 이제 다운사이징에 대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면적에서 한 80% 수준으로 한 20%를 줄일 수 있는 여지입니다. 그만큼 중대형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일부 이제 그런 반등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미분양 아파트에서도 이런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제는 뭐 40% 이하로 확연히 줄었기 때문에 미분양에서도 이제 중대형에 대한 부담은 거의 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분양제 상한제의 법률도 통과가 되지 않고 또 재건축 개발 부담금 폐지하는 내용 담은 이 법률도 지금 통과가 어려운데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이제 그 대기 관망세가 당분간은 좀 주력을 이룰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전 회와는 달리 다소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나 이런 관심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개선이 좀 다소 나타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2분기 정도에는 보합세 형태에서 강보합세 형태까지 그런 분위기는 유지될 거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부동산팀 박합수 팀장이었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부동산주 한잔 쇼
요즘 애들 숙제 봐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절, 두통은 펜잘로 절. 아,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절, 빠르게 절. 펜잘기가 딱인 거죠. 생리통엔 펜잘 레이디. 여행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4명 수수료면 얼마가 더 이익인데요. 고객을 위한 합리적인 생각이었기에 6개월 내 이용 고객 중 76%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사로 참 좋은 여행을 뽑아주셨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대리점 수수료가 없는 참 좋은 여행. 대한민국 직판 여행사 참 좋은 여행.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예, 출발 아침 2부였습니다. 예,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